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종합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미국의 이제 좀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기사를 좀 보고요. 우선은 이제 환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요 전번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해요. 그렇죠? 거의 지금 1340원이 다 왔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조금 누르는 느낌은 들어요. 요 고점이 13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이 뚫리면 이 고점을 보러 간다는 거, 이 고점을 보러 간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원달러 대비. 네, 그래서 지금 달러와 무려 2%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아마 한 세 달, 그러니까 한 세네 달 후에는 급격한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기사를 보죠. 1등도 예외 없다. 미 신용 등급 피치 대형은행 강등 경고. 그래서 이제 피치가 대형은행까지 이제 강등을 미국의 은행도 강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뭐 중소은행 또 아니면 미국의 정부를 지금 이렇게 그 신용평가사들이 이 강등을 하고 있죠. 강등을 하고 있는데 이 화살이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현재는 먼저 이렇게 그 한마디로 공격하고 있지만 이 화살이 언젠가는 외부를 바라볼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빚이 많잖아요. 그죠? 자산 건설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IMF 권고도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하여튼 뭐 기업 부채 또는 정부 부채까지 해서 3아웃이죠. 3아웃.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신용 강등을 할 확률이 높다. 신용 강등을 할 확률이 높다. 언제 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어쨌든 뭐 특히 우리나라가 타겟이 되겠죠.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일본 이렇게 이 동북아 세 개 나라가 그만하죠. 다 나름대로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래서 뭐 일본 나름대로의 YCC를 맞추면서 저금리 기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작이에요, 조작. 어차피 또 중국은 뭐 지금 부동산부터 뭐 중국 시장이 뭐 대형 지금 건설 하는 회사가 지금 뭐 조만간 부도가 났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뭐 유예를 해준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뭐 빈집이 뭐 30만 채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중국은 침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의. 중국이 수입을 안 해주는 이유가 경기가 없어요. 경기가 한마디로 중국도 내수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나라가 됐든 신용 강등을 시키면 아마 그거에서 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고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거에 불이익이 많아지죠. 그러면 아마 그 충격이 또 데미지가 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원유의 값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부터 또 이런 빚에 대한 또 우리나라는 근데 빚을 더 늘렸죠. 대출을 더 늘려서 50년 만기짜리 대출을 해줬죠. 그래갖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었어요. 대책이 없죠. 지금 빚을 줄여도 지금 그나마 좀 건전성, 그 국가나 자산 또는 개인의 또는 경제, 기업의 그 건전성을 살려야 될 시기에 되려 더 늘려줬죠. 어쨌든 콘크리트 경제라고 부동산은 죽일 수 없다. 우리 윤 대통령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대출을 더 늘려줬죠. 담보대출. 지금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럼 또 다른 걸 하나 보죠. 지금 이 루브라가 지금 폭락했어요. 어제. 기준금리를 3.5%를 그래서 긴급 모여서 인상을 했는데도
계속 달러당 100루블 대 17개월 내 최저, 긴급 통화정책회 열어 금리 올려, 에너지 타격의 경상흑자 95, 마이너스, 그러니까 85% 급감, 경제성장, 통화안정 등 방안 고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30%가 폭등했죠. 61.27 루블에서 거의 100 루블이 다 됐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쭉 올라간 겁니다. 한때 전쟁하면서 잠깐 안정됐다가 다시 그냥 쭉 올라갔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3.5% 올려서 지금 12%인가 그래요. 낮은 금리도 아닙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은 이제 개도국이나 조금 달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뭔가 좀 한마디로 좀 경제가 취약한 쪽이 이렇게 터져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 다음은 타겟이 어디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특히 우리나라가 금방 타겟이 될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가 조만간 이런 그래프가 환율을 그릴 거다. 달러 없으면 큰일 난다. 달러 없으면 큰일 난다. 항상 경제 폭망 시에는 달러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달러 수요가 늘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채권이나 금 이런 걸 다 갖다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에서 다 내다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달러로다가는 현찰로다가 파생이나 이런 거 마진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파생은 뭐 원금이 뭐 한 5% 10% 갖고 100배까지도 막 이렇게 늘려서 하죠. 근데 그 마진콜 안 나가려면 달러로 메꿔야 되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는다. 달러를 잘 안 꺼준다. 신용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치솟는다. 우리나라는 달러에 취약한 나라다. 그리고 뭐 달러 보유, 외환 보유고도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다. 그래서 한번 터지면 개구라가 밝혀지면서 달러가 엄청 오릅니다. 그 차트상에도 2,000원이 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당장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0개월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달러 차트를 보면 최고가가 어딘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럼 차트를 좀 보죠, 우리나라. 네, 먼저 코스피 1봉을 보시면요. 여기가 깨졌어요. 이 구간이 깨졌습니다. 이 구간이 깨졌어요. 그것도 다행인 거는 여기 갭이 생겼어요. 갭이 생겼기 때문에 갭은 메꾼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갭을 메꾸고 빠져도 갭을 메꾸고 빠진다. 그래서 다시 이 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갭 부분 여기를 언젠가는 다시 쳐올린다는 거. 다시 계속 빠져도 언젠간 쳐올렸다가 뭐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갭은 메우고 간다. 그래서 이제 갭이 깨졌어요. 일봉상.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장은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가던 요 선도 깨졌습니다. 지금 지지선이 뭐죠? 여기 61선인가요? 요거 하나 남았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도 거의 같은 위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면은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때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 보죠. 월봉도 5일선이 깨지면서 이제 하방으로 쭉 가게 생겼습니다. 하방으로. 그죠? 그렇게 깨졌죠. 네,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투매도 좀 나오고 장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깨지면서 계속 이런 구간을 갈 때는 사실은 뭐가 저기 한다? 개별주 중에서 도깨비 주식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요번에 도깨비 주식은 뭐죠? 네,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도깨비 주식이에요, 도깨비 주식. 지금 얘네들만 가고 있어요. 거의 많이. 그죠? 이 초전도체 주식들이 이러한 지금 끝장.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마디로 도깨비 주식, 막 정말 나이동 주식 같은 게 막 간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죠. 코스닥 일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거의 갭이 없었습니다. 이게 갭이 거의 없네요. 그죠? 갭 없이 무너졌어요. 아, 이건 좀 그렇네. 갭 없이 무너져서 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방 압력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저지선이 아직까지 요 선이 하나 있죠. 이게 121선이네요. 121선, 요거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코스닥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지지선이 한참 밑에 있어요. 주봉을 보죠. 주봉을 봤을 때는 정확히 이제 21선인가요? 21선과 61선. 이걸 딱 찍고 세웠죠. 조금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좀 안 좋죠. 여기서 딱 거의 붙어 있어요. 조금 이탈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보죠, 월봉. 월봉을 보죠. 월봉도 거의 깨질 듯 말 듯 하네요, 지금. 그죠? 근데 사실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서 한번 좀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깨졌다가 이렇게 좀 순환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이격을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조금 이격을 주면서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많이 안 빼고 옆으로 횡보한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 분위기상에는 좀 많이 빠질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럴 때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종목은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그렇게 뭐 상승을 위해서 얘기할 만한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네, 먼저 건 한 달 반 만에 JJI91님이 오늘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하고 물음표를 딱 해갖고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뭐 참 감사해서 보내주신 걸로 하고 어쨌든 커피 한 잔 잘 마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후원인데 좋은 곳에 쓰고 또 어쨌든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JJI91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특피씨가 지금 뭐 사실은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그 대만의 뭐 그 회사에서 뭐 같이 뭐가 협업을 한다. 로봇 회사인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가긴 갔는데 이제 그 약발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사가 나온 건 없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상에 이제 찍을 가격을 이번 달엔 좀 찍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찍을 가격을 찍었다. 그죠? 요거 찍었죠? 예. 그래서 121선. 요번 달에는 뭐 이제 거의 여기 안에서 뭐 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여기 어디 안에서. 빠지거나 뭐 오르거나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거 만약에 시세가 더 나온다면 이번 달에라도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딛고 이렇게 뭐 쭉 날아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낫겠죠. 그죠? 이번 달에는 좀 시세가 거의 우선은 오늘 차트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주봉상을 봤을 때는 주봉상도 오늘 단기 고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차트를 이제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이렇게 다 정배열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대량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차트들이 정배열로 이렇게 5일선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죠. 일봉을 보면은 더 정배열로 바꾸려는 의지가 더 강하죠. 그죠? 지금 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오다가 정배열로 5일선이 올라가고 21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서 조금 누를 수도 있어요.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만약에 제로가 나온다면 뭐 재차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꼬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선가 타점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타점이 모이면서 어디 가면 그때 이제 쭉 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큰 상승을 위해서 정배열로 바뀌는, 양차트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게 남은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두세 달은 갖고 갈 생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좋은 기사들, 좀 숨어있는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식을 3분의 1을 정리를 했어요. 최고점은 아니고, 한 5,200원 정도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정리한 이유는, 서현이화를 너무 많이 물렸어요. 제가 서현이화를 버티다 우선은, 이건 아니다 해서 우선은 이제 도망간다 해갖고, 거의 37% 정도 손해봤죠. 그래서 이 TPC를 3분의 1을 정리하니까 거의 뭐, 또이또이가 조금 그래도 손해봤는데, 어쨌든 서현이화를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근데 서현이화를 좀 이따 얘기했지만, 오늘 정리한 수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수량만큼 저점에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려고 우선은 후퇴했어요, 후퇴. 왜냐면 뭐 잘하면 하한가도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도 20% 넘었을 때 정리했어요. 우선은 그냥 손실 처리를 하자. 왜냐면 TPC가 또 많이 상승해줘서. 그래서 TPC 3분의 1을 정리했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요. 저는 그 매매를 했습니다. 네,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관련 신성 델스타테크가 멋지게 또 상한가를 갔죠.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죠? 여기서 잠깐 이렇게 눌렀다가 그죠? 멋지게 상한가. 이제 내일쯤은 아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흔들지 않을까. 이격이 5일선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내일까지 상승하면 거의 한 5배 정도 상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응급제처럼 뭐랄까 좀 지금 당장 이게 현실화될 수 없잖아요. 그죠? 실적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도깨비 주식들이 지금 막 가는 거죠. 도깨비 주식들. 실상은 없지만 그냥 꿈만 있는 꿈속에만 나오는 뭐 도깨비 주식, 도깨비 같은 그런 허상 뭐 그런 게 우선은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신성 델스타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주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오늘 DA 테크놀로지하고 폴라리스 우노를 반반 샀죠. 그 TPC 정리하고 서현이와 정리한 그 3분의 1 TPC 정리한 거고 서현이와 해서 DA 테크놀로지하고 그 폴라리스 우노를 샀습니다. 근데 이 DA 테크놀로지를 샀던 이유는 뭐 물론 많이 산다는 건 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로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난 거 회복을 하자 해서 들어갔는데 차트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지금 거래량도 커지고 봉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거의 N자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전번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전번 고점을 넘어줘야지 이 차트가 정말 N자형으로 한 이만큼은 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A 테크놀로지 또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차트를 주봉을 또 보면은 주봉을 봤을 때는 정확히 요걸 다 못 뚫고 있어요. 요것만 뚫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최고가, 거의 요 최고가 5,720원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날아갑니다, 날아가. 이거는 이제 월봉상에도 역시 없어요. 월봉상에도 보시면은 이제 5,720원. 요 선 한번 또 찍고 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렇게 또 가는 게 좋겠죠. 이번 달에 뭐 한 이만큼 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DA 테크놀로지가 기사가 나왔어요. DA 테크놀로지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6.2%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영업 손실은 230억, 단기 손실은 120억. 세제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 증가인 대형 수주 프로젝트 초도 비용에 기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거하고 이제 연구 자석에 대한 기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올해도 약 150억 정도를 수주 확보할 수 있다. 하반기 수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얘네들이 4년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를 만들어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요것도 있지만 오늘 이 초음극제하고 초양극제인가요? 초양극제하고 이 연구자석,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히토류 연구자석이 같은 계열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띄워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는 DA 테크놀로지 연구 자석이 다양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 어쨌든 좀 복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런 데서 좀 많이 수익이 나서 시간이 된다면 다시 서현이완을 복수하러 가지 않을까. 제 계획은 그런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바디텍매드가 오늘 같은 날도 꿋꿋하게 아까 한 6%대 이상 올렸죠. 근데 좀 빠졌어요. 그래도 견고하게 또 한 번 또 치고 올리려고 해요. 또 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죠? 한 번 또 슈팅이 나올 위치가 됐어요. 내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나오겠죠? 내일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내일 슈팅입니다, 슈팅. 바디텍매드 129개의 암 카트리지 매출이 검사하는, 암이 아니라 마약 카트리지. 마약 검사를 129개 납품하고, 또 우리나라 병영에서 이제 신병들 마약 검사한다. 그거랑 또 뭐가 있죠? 중국 10개 성인병 카트리지, 검사하는 카트리지를 납품하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키트를 납품하니까요. 키트에 따른 카트리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또 국산 호흡기, 휴대용 호흡기가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 바디텍매드가 이 중국의 매출이 급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디텍매드였습니다. 네, 서현이와입니다. 예, 제가 자동차 부분도 서현이와 아진산업 동원금속을 2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꼭 가져가지 않냐 계속 제가 홍보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결말이 나올 줄은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수급면에서 완전 깨졌습니다. 수급면에서. 그래서 이제 지켜줘야 될 선들도 다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주식은 여기에 갭이 발생하면서 향후 이 갭은 최소한 매우로 다시 어쨌든 아까 우리 코스피처럼 갭은 다시 매우로 올라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격을 이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좀 횡보를 한 2주 정도 하다가 다시 메꾸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렇게 메꿔버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 마음인데, 이렇게 뺀 김에 여기서 더 이렇게 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일정 밴드에서 하단에서 횡보한다면 살짝 고개 쳐들을 때 이럴 때 저는 이럴 때 매수를 통해서 다시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 판단은 그런데 또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안에, 최소한 한 달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2달은 돼야지만 좀 상승 분위기로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시총이라는 건 저평가 구간이고요. 다만 3분기에 좀 어느 정도 실적만 받쳐준다면 다시 원하는 제 예상에는 하여튼 전번 고점인 3만원대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만 나아져도 특히 서현이와는 그래도 전년 대비 10몇 프로의 실적이 증가했거든요. 아진 산업과 다르게. 근데도 많이 떨어졌죠. 거의 이거 의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의도적. 그래서 뭐 펀드에서 뭐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서 뭐 매도 물량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망가뜨렸지만 다시 차트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어쨌든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조금 그냥 이렇게 놔두고 기다리다 보면 최소한 본인들 상가격 이상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게 뭐 바로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고 이럴 확률은 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고 적어도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이상은 봐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쯤에 그때부터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3분기 실적을 이때 발표하면 이 전에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전에 아마 다 해먹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현이와는 좀 저도 죄송하게 됐지만 그래도 버티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또 답답하면 물량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늘리는 방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좀 오늘 요것 때문에 가슴이 엄청 쓰렸어요 사실은. TPC처럼 수익이 나는 게 없었다면 오늘 멘탈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TPC가 있어서 그나마 버텼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분 전환하시면서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닌데 최소한 손해 안 보시면서 파시길 바라고 저는 어쨌든 손해가 많이 나도 당분간 좀 바로 반등이 힘들다 싶으면 우선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역시도 오늘 손실이 37%그 정도 이상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쓰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또 아진산업도 한번 보죠. 아진산업은 이게 하한가를 시간에도 아까 좀 전까지 보니까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진산업이 사실은 좀 더 깝깝하죠. 아진산업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자꾸 횡령이 나왔다가 아직 공시화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로 계속 쌓인다면은 여기까지도 찍을 수 있겠죠, 여기. 그죠? 그래서 되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 아진산업도 역시 그렇다고 뭐 그 금액으로 해서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내리꽂는다, 이렇게 내리꽂으면은, 이렇게 내리꽂았을 때는, 조금은 이격을 두고 옆으로 좀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에 올려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서 최소 길게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올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 음봉에서 내일부터 밑꼬리를 단다면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차트가 됐다. 상승하려면. 아진산업이었습니다. 네, 동원금속은 좀 저는 이제 차트가 그래갖고 오늘 근데 동원금속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동원금속도 역시 빠지면서 다 이게 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갭은 채웁니다. 갭은 다시 채우기 때문에 한 추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채웠다가 다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원금속은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9% 내외로 빠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동금속도 이게 급하게 7월 10일까지 올린 다음부터 계속 빠졌기 때문에 되려 더 바닥에 나왔을 수도 있죠. 시총도 거의 1000억대로 다시 빠졌죠. 그래서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서현이와 아진산업, 동원금속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인데 지금 이제 재무적인 것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지금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리기 때문에 또 이 수급의 주포인 세력이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네, 폴라리스 우노, 네, 폴라리스 우노가 아, 지금 많이 원체 빼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리피싱을 하면서 리피싱 조건은 1개월에 한 번씩 하죠.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마지막 리피싱이 500원입니다. 500원. 설마 500원까지 가진 않겠죠. 그죠? 지금 뭐 리피싱을 14회인가 15회차까지 지금 한 상태인데 그만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저는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고 오늘 도지가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도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까지 또 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165억을 지금 넣고 있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주가를 올려서 정확하게 뭐 지금 711원인가 뭐 얼마죠? 그거를 뭐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만간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또 여기서 리피싱을 해서 뭐 600원대 리피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이제는 신사업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 폴라리스가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쨌든 좀 그동안 계속 생각했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실 테고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다른 데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버텨서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니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증표나 재무적인 거 상황을 봤을 때는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판가격 이상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도 이 자동차만이 그나마 우리나라 수출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품주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심한 조정이 온 거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이렇게 일반적인 뭔가 재무가 좋고 뭔가 그래서 가는 거 2차전지 뭐 그런 거보다는 이 초음극재나 초양극재 또는 이런 뭐 연구자서 이런 것처럼 조금은 뭐 약간은 좀 도깨비 주식 같은 주식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잘 판단해 보시고요. 한번 복구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재료가 노출된 거는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이렇게 한번 세력들이 그냥 엿먹어라 하고 한번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 뭐 9월부터 이제 계속 뒤로 갈수록 점점 경기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달러를 사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식은 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 보면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엔 또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또 매도를 친다던가 그러면 되고요. 하여튼 뭐 희망을 너무 얘기하기도 그런 상황이고 더 너무 불안하다고만 얘기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힘드신 분들은 시드머니를 지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 주가는 폭락할 거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인데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전까지 자기가 대응하면서 할 수 있다 하는 분들만 남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제 생각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재량적인 분석을 해서 뭐 이 퍼가 어쩌고 뭐 해서 이게 지금 시총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수급에 의해서 깨졌죠. 누군가 계속 팔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뭐랄까 도깨비 주식 그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러다가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걸린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역전세부터 뭐
부동산 문제부터 지금 터져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부터 PF 대출 뭐 많잖아요. 또 개인 빚, 국가 빚, 기업 빚, 또 기업 좀비 기업들도 좀 많습니까? 터져야 될 게 지금 계속 산더미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떠나시는 게 맞아요. 저는 뭐 누누이 말하지만 뭐 현금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금화를 하고 지금도 달러를 좀 사놨지만 계속 달러로 저는 뭐 제 포지션은 그렇고 저를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집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